안녕하세요. 엔준모 엔터자메디의 이상환 코치라고 합니다. K-팝을 직접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연구하고 계신 이소윤 연구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 혼자 박수지만 좀 환영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과정을 또 이제 미국에서 좀 밟고 계시는 중입니다. K-팝을 그냥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을 그냥 너 K-팝 박사구나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연구를 하고 계신 이제 박사님을 초빙하고 저희가 오늘 알쓸렌잡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출연 소감 같이 좀 살짝 들어보고 좀 시작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소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데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K-팝을 좋아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저의 운명이 저를 K-팝 연구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뭔가 K-팝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도 너무 지금 되게 영광이고요. 아닙니다. 제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일단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취준생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이제 산업 종사자분들의 어떤 경험과 삶,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분들의 어떤 삶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회학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그런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콘서트를 다 이제 엑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이제 단독 콘서트로 이제 한정을 해서 이제 과연 이제 K-팝 콘서트가 이제 언제 어느 공연장에서 1년간 뭐 몇 회가 이루어졌고 나중에는 뭐 어떤 공연장에서 뭐 공연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이제 종사자분들 인터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자료를 모아서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집필을 이제 하시려고 이제 들어가서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이제 하이브 방시혁 의장님이 처음 제시한 K-팝 위기론, 이게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보니까 좀 이제 피지컬 앨범이 좀 줄어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K-팝보다 방탄소년단이 훨씬 외연이 넓고 방탄소년단을 뺐을 때 굉장히 시장이 좁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방탄소년단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 사실 연구자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영상이 굉장히 좀 화제가 이제 돼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위기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프레임이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어떠한 위기인가, 사실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위기를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약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 방시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발언들을 봤을 때 모든 위기에는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타 장르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장르들처럼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같은 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추측이지만 또 누구보다도 강렬한 그런 소비를 보인다라는 그 말을 하셨었는데 그 팬덤이 돌아가는 어떤 생리나 원칙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팬덤 구조와 지금까지 K-팝의 성장 동력, 그 다음에 향후의 K-팝 성장 동력이 좀 달라져야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 이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음악 장르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 산업이라든지 특히 저는 일본의 콘텐츠 산업을 참고를 할 만한 게 굉장히 롱런하는 IP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헬로키티라든지 포켓몬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좋아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단순히 다른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저희가 그 시야를 넓혀서 다른 콘텐츠 산업과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약간은 다른 인사이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음반 음원 판매 부분만 이제 음악 산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2023년 4년도에 발매하는 앨범의 판매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븐틴의 앨범도 그렇고 이번 스트레이키즈 8 앨범이 또 5번
연속으로 이제 빌보드 네. 200 이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예, 숫자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예, 지난번 앨범보다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정도 되고 있었고 그리고 NCT 드림의 앨범도 이제 다소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실제로도 정말 한터 차트 이제 데이터로 봐서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쇠퇴기일까라고 놓고 보면은 지난 주말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했고 공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문화 소비 패러다임이 영화에서 공연으로 좀 이전하는 양상 같은 것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애초에 그 앨범 그 구매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게 전체적인 음반 산업의 트렌드와는 어긋나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제 음반 판매량을 봤을 때 K-팝 때문에 20년 만에 그게 반등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네. 사실은 이게 당연히 스포티파이나 이제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음악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확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앨범 구매량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네. 현상이었던 과거를 것이고 회귀하는 느낌이 네, 같으니까. 그렇죠. 네. 물론 요즘 뭐 레트로 붐이다 해서 뭐 LP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음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앨범 구매량이라는 어떤 지표를 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애초에 이렇게 높았던 것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 뭐 환경 문제라던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얽혀 있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정량적으로 줄고 있으니 쇠퇴기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수익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원하는 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앨범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물론 음악을 듣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저도 CD 플레이어를 아직 가지고 그렇죠.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앨범을 구매함으로써 오는 어떤 구매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그 따라오는 여러 가지 굿즈, 그 다음에 네. 이 앨범 구매 경험을 이제 다른 팬들과 공유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감각적인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앨범 구매를 이제 유도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순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보복 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후에 이게 좀 잠잠해질지 아니면은 이 공연이라는 이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구보다 저희가 연결이 잘 돼 있잖아요. 초연결 시대에 그쵸. 살고 있는데 공연에 대한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앨범처럼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약간 환경적인 문제나 네. 탄소 발자국이나 이런 문제가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좀 공감이 되는데 앨범 판매량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네. 왜냐면 조금 옛날 얘기 하나 좀 드리면 옛날에 이제 그 김건모님의 그 잘못된 만남이 있었던 앨범이 네. 그때 230 몇만 장으로 기네스북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난 수치라고 네.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CD 판매량이 이런 것들이 줄어들 때 제가 딱 이제 CJ 입사했을 때쯤이었는데 앨범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킬러 컨텐츠의 기준으로 불리는 KPI가 좀 있었는데 5만 장만 팔려도 그때 대박이라고 했거든요. 2007, 8, 9년도 이때는 CD가 많이 안 팔렸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쯤만 해도 5만 장이 거의 이제 킬러 컨텐츠의 기준으로 내부에서 불리던 이제 판매량이었는데 뭐 이제 세븐틴 음악의 신 앨범이 거의 한 3,400만 장씩 막 팔리고 이랬으니까 이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들이 다 있다 보니 그게 조금 이제 밸런스 있게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콘서트는 보니까 이제 억눌려 있었던 공연 뭐 보복 심리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에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게 또 가격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자료를 봤는데 물가 상승률 기울기보다 콘서트 가격 인상 상승률이 한 2.3배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엔터사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예, 원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하이브가 또 이제 그 2분기 이제 역대 최고 매출 뭔가 달성.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약간 좀 줄긴 했는데 매출은 여전히 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달성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하이브가 매출 2조 넘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이브가 음악만으로 넘었다 네. 이렇게 막 기사를 쓰신 분들인데 음악만으로 아니긴 합니다. 뭐 BTS 단체 활동 없이 계속해서 한 6천억 원대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계속해서 내고 있고 이제 또 2분기가 비수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쵸. 약간 이제 비수기인데도 뭐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다. 또 요 내용 뭐 수출액 뭐 지수 비교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뭐 2018년도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그 성장률의 기울기가 K-팝 쪽이 주요 수출 품목보다 훨씬 높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네. 있는데 뭐 이것도 보시고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 생각에 최근 한 5년간의 이 동향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의 이 수출액이나 증가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전통적으로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해왔던 이제 국가였었는데 네. 미국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2020년도에는 뭔가 소위 말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입덕을 하셨었다라면 네. 이게 이제 공연이라든지 실물 앨범이라든지 굿즈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좀 누적이 돼서 이제 한 21년도 이후부터는 그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뭐 BTS에 대한 뭐 의존도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장안의 화제였었었는데, 이제 BTS가 없더라도 이제 어떤 대안을 뭔가 찾아야 된다라는 단기적인 답안이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지 조금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엔터 회사들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K-팝 말고 뭐 웹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른 콘텐츠들도 미국에서 많이 좀 성장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서 네, 웹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틱톡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냥 웹툰이라고 이제 한국 용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뭐 만화 뭐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을지 향후 한 2, 3년 동안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BTS 단체 활동 없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네. 그 정국님의 뭐 스탠딩 네, 넥스트 유 그렇죠. 같은 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있긴 전략적으로. 있었으니까 이게 또 네. BTS의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또 유리하게 메시지를 좀 뽑아낸 게 아닌가 네. 그런 것들도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